자, 이제부터는 이제 계획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도시 계획의 결정,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계획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이론인가 뭐냐. 자, 우선 계획이론인 것은 계획 현상을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질 높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계획이론이라는 게 뭐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저 계획이론이라는 것은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 찾아야 되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나비도프와 라이너는 뭐라고 했냐. 나비도프와 라이너의 계획의 정의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미래 행위를 결정한 일련 절차다. 계획이라는 것이 선택이다. 그렇죠? 계획은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 A 혹은 B 두 개의 안 중에 보다 좋은 안을 선택하고 그 좋은 안이 있다면 다시 또 좋은 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계획이다. 그래서 행동이야말로 계획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효율적이고 질 높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고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되는 선택을 통해서 미래 행위를 결정한 일련의 절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계획이론의 발생 순서를 살펴보면요. 합리주의. 우선 합리성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점진주의, 체계적 종합이론, 그래서 혼합적, 주사적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선택이론, 그리고 거래 교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교리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계획이론의 순서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합리주의, 점증주의, 체계적 종합이론, 선택이론, 거래 교환 이론, 즉 교리적 계획. 이 절차의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계획이론이 탄생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계획의 분류 체계를 보면요. 우선 계획 내용에 따라서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있어요. 계획 내용에 따라서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그리고 계획 방식에 따라서 상향적 이론과 하향적 이론, 탑앤다운, 탑앤업, 뭐 이런 식이 있겠죠. 위에서부터의 계획이냐, 아래서부터의 계획이냐. 그리고 계획 사상에 따라서 사회 개혁이나 정책 분석이나 사회 학습 혹은 사회 동원 이론 등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저와 함께 오늘 해보실 것은 계획 내용에 따라서 실체적인 이론이냐, 절차적인 이론이냐, 혹은 상향적이냐, 하향적이냐, 그리고 계획 사상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위에 얘기 나왔던 계획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향적 혹은 하향적 계획은 무엇일까? 자, 상향적 계획이라는 것은 상향적 계획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에서 상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향이다. 자, 상향적이래요.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윗상자의 방향. 자, 위로 향한데 어디서? 주민들이 위로. 정부나 지자체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이 국계법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에서 주민 참여가 있죠. 그러니까 상향적 계획, 위로 향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상향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나? 아래서부터 올라가나?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데 상향적, 윗상자, 위로 향한다? 그럼 위로 향하려면 누가? 밑에서부터, 밑에 누가 있다?
주민들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점점 위로 확산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상향적 계획은 성장보단 분배를 중시한다. 자, 아무래도 그러겠죠. 하향적이 먼저 나온다면 하향적은 중앙적 정부의 집권하에서 뿌리는 거,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는 건데 상향적은 밑에서부터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종합해서 들어오는 거죠. 즉, 분배가 공평하게 어떤 기회의 제공을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배를 중점을 했다는 거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계획의 실행에 도움을 줘야 된다. 뻔한 얘기겠죠. 뻔한 얘기. 근데 이런 반영을 해주려면 상위 계획상에서 하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주민 참여의 길을 열어놨죠. 상위법에서 그렇게 참여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보다 하위 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주민 참여를 통해서 관리계획이 입안되고 도시 기본계획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민 참여와 같은 시스템이 상향적 계획이다. 그래서 방법은 도시계획, 지역계획, 국토계획 순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작은 것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상향적 계획이다. 상향적 계획 머릿속에 정리해보세요. 누가? 주민들이 어디로? 국가 혹은 위로부터 플래닝을 제시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성장보다는 분배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상향적 계획. 자,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하향적이겠죠. 자, 하향적 계획 같은 거 볼게요. 하향적 계획은 국가 주도의 계획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하부 계획 주체들은 상위 계획에 위배됨 없이 계획을 수립한다. 어디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립해서. 그러면 이런 거겠죠.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수립하고요. 지역계획 수립하고 시군종합계획, 도시구조계획 수립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 프로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으로 분배보다는 개발 중심이 된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뭐 성장 거점 도시라든지 쇄신 확산 이론 등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스팟을 정하고 그 공을 개발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계획의 수립은 상위 계획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된다. 즉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여기 개발하지 마 했는데 하위법에서 여기 개발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계획이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즉 개발하는데 상위 계획상에서 나 이쪽에 요만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위법들은 거기 부분에다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과 하향식. 하향식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죠. 저 위에 국가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국가, 도시라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하향, 상향. 그래서 방향자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내려가냐 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자.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자,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은요, 우선 팔로디에 의해서 분류가 된 것으로 계획 현상과 계획 과정에 관한 계획 이론이 계획 현상과 계획 과정에 관한 이론으로 계획 이론이 계획의 실체에 관심을 갖는지 혹은 계획의 절차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구분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계획 현상 또는 계획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포커스가 계획의 실체인지 혹은 계획의 절차인지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팔로디가 분류한 걸 본다면, 자, 실체적 이론, 경제 또는 사회 구조나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으로서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대한 이론. 자, 경제 성장 또는 사회 구조, 어떠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예측하고 그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 성장 이론, 분배 이론, 토지 이용 계획론. 정말 그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발생하는지 살펴본 거죠. 다양한 계획 활동에 있어 각기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의 지식,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전문적이잖아요. 경제 성장 이론. 이거 실체잖아요. 그 이론을 통해서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분배.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얻었을 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다. 토지이용 계획 결정 어떻게 한다. 이거 정말 다 그 이론을 안다면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플랜이 계획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체적 이론이다. 자, 그러면 절차적 이론은 뭐겠어요? 과정 중심이겠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수립하기 위한 계획 과정이다.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이론으로서 이런 계획이 이제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보다 합리적인 판단, 대안 선택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계획 대상이 관계없이 계획 활동 자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가 있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다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에 아까 봤던 경제성장 이론을 보다 더 잘하게 하려면 계획 대상자가, 계획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에 따라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이다. 어떠한 원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 절차나 제도적 장치. 자, 다음으로는 합리적 계획 모형. 우리 허드슨이 분류한 것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허드슨은 합리적 계획 이론을 중심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은 계획 이론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종합해서 5가지 계획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이론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류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발전 순서는 합리주의, 점증주의, 체계적 종합 이론, 선택 이론, 거래 교환 이론. 합리주의가 제일 처음 나왔고, 점증주의 나오고, 체계적 종합 이론 나오고, 선택 이론, 거래 교환 이론이 나왔다. 그럼 이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자, 합리적 계획. 허드슨이 주장한 이야기로요. 합리적 종합적 계획 과정을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합리적 계획은 4단계를 거치는데요. 목표 설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의 평가, 그리고 결정 집행. 4단계를 거치는 게 기본적인 합리적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계획은 목표 설정, 정책 대안의 설정, 그리고 수단의 규명, 정책의 집행, 그리고 4단계, 즉 목표 설정, 문제 해결 방안, 대안 평가, 결정 집행을 거치면 반드시 순차적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피드백 과정이 있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문제가 좀 잘못된다. 그럼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안을 평가했는데 안 맞다? 그럼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는 거고 피드백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게 종합적, 합리적 계획이다. 그러면 이런 합리적 계획은 체계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계획의 문제를 규명하고 절차론적 모형과 결정론적 모형과 계량 분석적 모형을 활용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 대안을 찾아낸다. 이것이 허드슨이 얘기한 합리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합리적인 그 의사파 결정을 위해서 프로세서를 가져야 되고, 즉 4단계 프로세서를 가져야 되고, 목표 설정,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대안의 평가, 그리고 집행의 결정 총 4단계를 거치는데 그 사이에 피드백 과정, 환류 과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결정들 속에서는 뭔가 이런 결정론적 모형이나 계량 분석적 모형을 활용한다. 그래서 목표와 문제 수단 그리고 제약 조건 등은 종합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허드슨이 얘기했던 합리적 모형입니다. 그러면 자, 른드블룸의 점진적 모형, 점진적. 앞으로 점차 나아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종합적 계획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 한계와 그 의사결정의 제약으로 종합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대안만을 고려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따르는데 인간의 판단으로만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상을 부분적,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한된 대안을 검토해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조금씩 점차 진행하자. 점진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거겠죠. 왜? 인간의 선택은 앞으로 미래까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체결하고 됐다. 그러면 요 다음 거 해결하고 다음 거 해결하고 다음 거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자. 그래서 종합적 계획에 있어서 목표, 문제 해결, 대안 평가, 결정 집행 등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부분을 보완하자. 이런 내용들이 너무 위에서 다 결정했다는 거죠. 이거 결정했으니까 그거 따라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 목표 잡았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세부적인 거 한 번 더 체크. 이와 같은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렇죠? 일관적인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보다 뭐 최적의 해결 방안 이게 정말 정답이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조정과 적응을 통해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이론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플래닝을 하자. 이게 점진적 이론이다. 자, 교류적 계획. 뭔가 함께 하자, 뭐 이런 거겠죠. 프리드만이 얘기한 교류적 계획은 공익이라는 불확실한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계획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자, 우선 프리드만이 얘기한 건 계획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판을 합니다. 우리 합리주의의 비판인 거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그런 합리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다? 하향식 계획이다. 위에서부터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상향식 계획. 즉 아래로부터의 계획. 사람들과 상호교육. 위에서 국가의 공익주도에서 위에서부터의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혜받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대안을 찾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 있고요. 저런 문제 있고요. 이런 식의 해결 방안들을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진행했던 그런 시민대학 같은 경우 뉴타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정말 교류적 계획 혹은 이런 걸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 그 뉴타운 되는 사람들의 한 100여 명씩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서로 토론회장을 갖고 서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보행자 동선을 그려보고 자전거도 그리고 어디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플래닝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국가부터의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가는 하나의 방안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두며 신휴머니즘적,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런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대화, 이를 통한 사회학습적인 형성을 중요시했다. 이것이 교류적 계획이다. 즉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좋은 대안을 평가하자. 이것이 교류적 계획이고요. 자, 옹호적 계획. 자, 옹호, 누군가를 디펜스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한다. 그러니까 힘이 많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약자의 편에 서서 플래닝을 하겠다. 다차원적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단일 계획안보다는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안들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플래닝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용산 사태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 거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계획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가 요구된다. 이런 옹호적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사전평가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옹호적 계획의 하나의 측면으로는 우리 공공관리자 제도 이런 게 같이 조금 맥락이 더 들어오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급진적 계획. 급진적. 빠르게 간다는 거죠. 위로부터의 계획의 실행 과정으로 위로부터의 계획 실행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시적 사회 구조의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얘기죠. 정부 주도의 그런 개혁을 통해서 그 도시 공간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국가 위주에서 어떤 플래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열악한 곳에 있다. 그럼 이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어떻게?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개편을 통해서. 그래서 단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다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급진적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뉴딜 정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딜 정책 대공황을 통해서 경제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에서 시도를 하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사회 구조 및 경제 구조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에 관한 이론을 더욱 중시했다. 즉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라. 그래서 뉴딜 정책 얘기를 했던 거죠. 뉴딜 정책이 그 대공황이라는 경제 문제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TVA 테네시 개발 계획도 했지만 조세제도라든지 정책 그런 결정 구조라든지 그걸 일괄적으로 다 바꾸면서 도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계획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자는 프로세서잖아요. 어떻게 하자.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보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허드슨의 합리적 계획 모형은 우선 과학적인 판단에 걸쳐서 4단계의 의사결정 단계, 목표 설정,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대안 평가, 집행 4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플래닝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는 피드백, 교류, 환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플래닝의 과정 속에서는 그 과정이나 그런 수단 같은 것이 명확화, 투명화가 돼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허드슨의 함정 모형이고요. 점진적 계획은 린드블룸의 점진적 계획으로 인간은 너무 완벽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점진적으로 조금씩 대안을 수정하고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 이게 점진적 이론이었다. 그리고 교육적 계획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계획 대상자, 주체가 아닌 대상자끼리의 교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자는 게 교류적 계획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마을 만들기나 시민대학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지자체 혹은 그런 업체와 주민들이 함께 교류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적극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옹호적 계획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그 사회적 약자의 그런 기반을 도와주고 뭔가 강자의 의견보다는 이제 약자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해서 플래닝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급진적 계획은 정부 주도하에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전반적인 내용까지 다 컨트롤하자는 게 급진적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론이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글로 막 읽어서
읽어보면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했던 식으로 합리적 계획의 요점, 급진적 교육, 혹은 교류적 교육, 옹호적 교육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요 포커스만 제대로 맞춰주셔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다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사회 찬반론 모형이라는 것도 있네요. 맨하임이 주장했던 것으로 민주적 사회의 민주적 사회가 이제 선진 산업 사회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 사회 찬반이론. 민주적인 의사결정론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론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다수가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것이고, 다수가 싫어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사회 찬반, 옳고 그름, 좋냐 아니냐, 민주주의적인 형식을 택해서 빌어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론이라는 거죠. 맨하임이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 찬반 이론 같은 경우는 다수결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제 많이 적용이 못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 구조나 인구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구조를 봐도 피라미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회 찬반 이론은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죠. 권력층들이 이런 걸 별로 좋아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자, 합리주의적 계획. 샤이먼과 에로우인데요. 최대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종합적 계획. 우리 허드슨의 합리적 계획과 뭐 동일하겠죠? 자, 부분적 점진주의, 랜드블림이 얘기했던 합리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은 문제가 좀 있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계획 목표에 표현된 가치 문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해간다. 그렇죠? 목표에 표현된 가치 문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것을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정을 하자. 이것이 점진주의가 될 거고요. 혼합적 주사적 접근 모형. 자, 에치오니가 얘기했는데요. 합리 모형의 지나친 합리주의와 부분적 점진주의의 정책 분석 과소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너무 합리적으로 따지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절차 강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적 점진주의는 어때요? 절차가 있어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따르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어주자. 그래서 혼합 주사적 접근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육적 계획. 교육적 계획은 신인본주의 철학에서 관점으로 계획과 피계획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교육적 계획, 사람과 사람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플래닝을 하자는 거고요. 자, 옹호적 계획. 다비도프, 강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를 옹호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지주의 정책인 거죠.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게끔 플래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다비도프의 얘기고요. 데이비드 하비의 정치 경제적 모형에서는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 즉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비드 합이나 에치오니아 등등을 봤는데요. 이런 계획 이론들 어쨌든 선택을 하고 플래닝을 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게 계획 이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는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이론들을 다 합쳐서 이제 최근의 방향, 협력적 계획 모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